안녕하세요. 세미 스마트팜 TV 이 가족 여러분, 오늘은 그 표고버섯 재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표고버섯은요, 우리가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게 참나무, 그죠? 참나무에서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활엽수의 대부분이 가능한데 참나무 종류들 비슷한 거, 우리가 벚나무 있죠, 벚나무. 벚나무에서도 표고버섯이 재배가 가능합니다. 이제 벚나무는 나무가 무르죠. 무르단 얘기는, 버섯 종균이 빨리 퍼질 수 있다라는 장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단점이라 그러면 그 원목이 오래 못 간다는 거. 또 하나 장점이라 그러면 빨리 종균이 퍼지다 보니까 당해년도 수확도 가능할 수 있다. 꼭 가능하다라기보다는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 아시바 파이프를 이렇게 묶어놓은 거 요거 조금 내려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올해는 그냥 내비둘 건데 내년에 전부 다시 가지런히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매년 나무 한 대씩 정도로 해서 벌써 이 오래된 건 이렇게 많이 부패가 돼 있죠. 이미 종균이 다 활성화돼서 이제부터는 뭐 이게 달릴 수도 있고 안 달릴 수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요거 이제 요 부분은 작년도에 종균을 접종했는데 올해 많이 달렸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접종돼 있던 부분은 이게 이제 달리는 부분들은 보면요, 요렇게 내심 쪽은 아직은 그냥 남아 있죠. 근데 이쪽 부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종균이 전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번식이 되어 있는 상태고, 얘네들은 어느 정도 환경 조건만 맞아주면 막바로 표고버섯이 나오게 됩니다. 습도라든지 공기, 온도 뭐 이런 부분만 맞아주면 막바로 이게 출현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내년 정도 봐서 안 달리면 이제 전부 없앨 거예요. 매년 한 대씩이니까 그렇게 저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재작년도에 실질적으로 제가 했던 건데 아마 이거 3년째 되죠. 3년째 되는데 이 산에 그냥 야외에 노출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이 딱따구리 종류들이 이렇게 파요. 이 종균을 넣어놨는데 이게 지금 안 넣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파서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래요. 그래서 그리고 얘는 이제 3년째 되는 거고, 얘는 4년째. 아까 저쪽에 많이 썩은 건 5년째 된 거고요. 얘는 4년째입니다. 4년째고 얘도 이제 3년째 거고, 그리고 요건 이제 2년째. 얘도 이제 2년째 거예요. 그리고 올해 종균을 접종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종균이 활성화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참나무가 아니고 밤나무입니다. 밤나무예요. 여러분들 밤나무 주변에 많은데 혹시 베게 되면요, 그냥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표고버섯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섯몽으로. 그러니까 밤나무를 절단하게 되면 그냥 버리지 마시고 종균 접종을 해서 여러분들이 표고버섯 생산에 좀 이용하셔서 가족들이 이래 먹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어느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밤나무는 독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독성이 많다, 가스가 많이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무마다 특성은 있지만요, 실제 거기서 독성이 있는 부분에서 다른 미생물이 성장을 해서 다른 어떤 농산물을 생산한다 할 때는 그건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농산물은 이미 미생물 자체가, 우리 버섯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버섯 미생물 자체가 여기서 영양분만 섭취할 뿐이지 나무의 밤나무라 그래서 밤나무의 독성까지 버섯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썩어가면서 거기서 영양분만 이렇게 받아들여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그 밤나무에 표고버섯을 재배한다 할지라도 걱정 없이 그냥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밤나무는 주변에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참나무들도 많이 요즘에 있긴 있는데 이 밤나무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베거나 이랬을 때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용하시면 굉장히 좀 활용도가 높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밤나무 가지고 이제 종균 접종한 건 올해 처음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사실은 접종을 했어요. 제가 종균을 너무 많이 구입을 하는 바람에 버리지는 못하고 그래서 조금 과하게 이렇게 넣기는 했는데 이렇게 뭐 다닥다닥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조금 과하다 싶어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장마철인데 이 습기가 이제 어느 정도 되고 이러니까 이 표피 쪽으로부터 이제 종균이 서서히 이제 나무 원목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여기에 표고가 이렇게 달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밤나무 표고버섯 좀 생소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내년에 가서는 여러분들에게 실제 이 밤나무 표고버섯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생산이 되는지 또 자라는지 이런 거를 또 하나하나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깊은 산 중에 가면은요, 썩은 나무에 자연산 느타리가 표고버섯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뭐 산행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 실제 자연에서 이렇게 자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표고버섯 종균을 접종했는데 이 딱따구리가 주로 이제 나무 내에 있는 해충들, 유충들을 이제 먹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충 구멍인 줄 알고 파가지고 입에 종균이 이렇게 묻어 있는 상태에서 또 깊은 산중에 가서 거기에 썩은 나무에 또 그걸 팝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알게 모르게 종균이 전달이 돼서 거기서 종균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고버섯이 깊은 산중에 이래 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산 표고나 재배 표고나 다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삼이 산삼, 뭐 종삼 뭐 이렇게 쭉 뭐 산양삼 뭐 이렇게 쭉 나누잖아요. 원종은 인삼 하나예요. 그 종류가 틀린 게 아닙니다. 그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명명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산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어느 한 부분에 그냥 죽든지 살든지 그냥 이렇게 인삼 것들을 심어놓고 그냥 방치해 두면 10년이고 20년 지나가서 산다 그러면 그게 다 산삼인 거예요. 또 산에서 자라면 그렇게 잘 자라질 않아요. 제가 뭐 다른 얘기 조금 옆으로 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깊은 산 중에 있는 표고버섯이 났다 그래서 그게 뭐 특별하게 뭐 영양분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종한 데 와서 딱따구리 같은 조류들이 파고 거기에 입에 묻어서 간 균들이 다시 썩은 나무를 팔 때 유충을 잡아먹기 위해서 썩은 나무를 팔 때 그때 거기서 접종이 되면서 증식을 하면서 발현돼서 표고버섯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내용은 잘 아시고 뭐 산에서 따온 표고버섯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고도 이제 종균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육종이 돼서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신품종이라 그래서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 밤나무에 또 이렇게 접종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잘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자랄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세미 스마트팜 시설을 해서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물을 주게끔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물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장마철이라 제가
차단을 해 놓은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제가 이제 세미 스마트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거 시설을 해 놓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물 주는 거, 겨울은 아니고요. 물 주는 거 큰 무리가 없습니다. 큰 무리가 없고 세팅만 자동으로 해 놓으면 뭐 1시간 아니면 2시간 뭐 그건 원하는 시간만큼 세팅을 해 놓으면 그 시간에 열려서 물 주고 닫히고 이럽니다. 그래서 꼭 그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 세미 스마트팜 시설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괜히 뭐 힘들다, 시간이 없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시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구매해서 이렇게 설치하셔도 돼요. 그런데 세미 스마트팜 시설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기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인터넷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두 가지만 있다 그러면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좀 편리하게 또 재미있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CCTV도 이제 여러 개가 설치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 주는 것도 저 CCTV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주고 있는지 물이 제대로 나오는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